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3일차 되셨는데 엄마가 호전돼서 쫓겨나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네, 엄마가 항암제 효과는 있었지만 식사를 못하시고 먹는 진통제로는 통증 조절이 안 돼서 항암 포기하고 호스피스를 들어오셨는데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먹는 것도 좋아지시고 대부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운동도 가능해질 정도가 되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되시고요. 다른 병실을 지나면서 보이는 환자분들 보면 어머니가 요양하러 온 것처럼 경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쫓겨날까봐 두렵습니다. 네, 좋은 일이네요. 일단은 확실히 병원에 있으면은 컨디션이 빠르게들 좋아지세요. 아무래도 집에서 케어를 잘 해주신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좋아서 하는 이야기시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단서상의 말기 전이로 확인된 환자들만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컨디션 완화로 쫓겨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컨디션이 좋으면 퇴원하고 안 좋아지면 다시 입원하고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컨디션 좋으실 때 하실 수 있는 것들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 분은 그래도 호전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방사선 후유증 극복기 자궁암 4기로 항암 6번 받으셨고 외부 방사선 받으시고 내부도 10번 받으셨고 현재 암은 다행히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4기였는데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좋아지셨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네요. 올 가을에 내부 방사선을 4번 받으시고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뛰면은 소변이 새고 꼬리뼈 쪽 통증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해지시고 그리고 밑 빠지는 통증에 허벅지까지 시리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전이는 아닌 것 같으니 뼈스캔은 하지 말고 CT를 찍어보자. 결과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하시네요. 동네 외과 가서 내진도 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약도 줄 게 없고 좌욕만 하루에 8번 이상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원을 가셨대요. 소변도 잘 나오게 할 겸 해서 한약도 지어서 소변은 다시 정상화됐다고 하시네요. 복부 골반 CT 결과는 질의 방사선으로 인한 괴사가 생기고 방광질 누공 의심은 되지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요관이 살짝 보이고 그 외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그런 방광질 누공이 맞다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이 왔고 어차피 누공이어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마구 검색하다 보니 항문 거근 손상을 찾으셨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치료가 딱히 없더라고요. 저거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똑같이 저주파 치료기를 사고 적외선 조사기도 사고 좌욕하고 운동하고 저주파 치료하고 적외선 소유준이 잠을 잘 정도는 되었다고 하시네요. 방사선 너무 무섭습니다. 안 아프게 살고 싶어요. 내부 방사선이라는 것 자체가 드물게 쓰이는데 자궁암일 경우 이제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손상 범위가 넓어요. 일반적인 방사선 밖에서 쏘이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들어있는 위치도 또 이런저런 장기가 많이 들어있는 복잡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심하게 앓으신 것 같은데 나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시작부터 한방치료를 같이 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빠르게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증상 자체가 한방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잡힐 증상은 아니었지만 왜 찾아갔던 한의원에서 그걸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았으면 무조건 같이 치료에 들어갔을 텐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아픈데 이유도 모르고 나아지질 않으면 정말 힘들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분은 저도 내부 방사선 받고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힘내세요. 또 한 분은 양성자 치료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지네요. 하루가 무서워요. 저도 방사선 부작용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직장암 3기 방사선 치료 항문 쪽이라 항문통 소변 통증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좌욕 자주 하면 좀 나은 듯 해요. 항문 연고도 소용이 없네요. 방사선 조사 부위에 통증 오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쪽에 이렇게 약간 괴사 비슷하게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항암하시는 분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많이 받으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면 훨씬 나은데 병원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고 100회차 항암을 기념합니다. 네, 암 사기시고 5년 전에 수술 후에 예방적 8차 항암을 받으셨고 4년 전에 다발성 폐전이가 있어서 고식적인 92차 총 100회차 항암 중입니다.
벌써 5년이 가고 6년이 시작되니 더욱더 힘내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진심으로 감동이고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꼭 같이 오래오래 버티자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응원합니다. 의지가 있으시니 말씀대로 잘 되실 거예요. 또 한 분, 저도 대장암 4기로 23회차 항암을 이번 되기로 앞두고 있어요. 저는 18차까지 가고 내성이 생겨서 중단했어요. 그래도 잘 맞아서 꾸준히 맞고 계시다니 부럽네요. 잘 이겨내실 거예요. 항암이 한번 받을 때마다 컨디션이 확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보다는 항암 받기 전보다 조금 덜 회복된 상태로 복구가 돼요. 많이 받을수록 이제 길게 봐서는 쭉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차수를 많이 끌고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 떨어져서 끊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 댓글 주신 분처럼 내성이 생겨서 이제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100번 가까이 오는 경우를 제가 본 걸로는 1년에 한두 건 될까 말까 정도로 드문 일인데 여러모로 다행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드릴 일이고요. 새콤달콤 입맛 도는 무침 요리, 환자라고 매일 싱겁게만 해드려서요. 입맛 도는 초무침 요리 사드리고 싶은데 회무침은 위험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번은 미역 초무침이요. 파래 새콤달콤 무쳐도 맛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미역기 초무침이요. 미역기가 암 환자한테 참 좋대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암 환자가 꼭 먹어야 됩니다 할 정도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치고 도움 제법 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예요. 종종 드시면 좋습니다. 또 한 분은 문어 부드럽게 삶아서 미나리 삶아갖고 초고추장 그냥 찍어 먹으니까 매스껍고 입맛 없을 때 먹을만 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전복을 삶아서 배랑 오이랑 같이 무쳐서 먹으니까 부드럽고 좋아요. 전복이 잘 삶거나 찌면은 굉장히 부드럽죠. 소화 잘 되고 좋은 음식입니다. 한 분은 도토리묵 무침이요. 이상하게 생각나고 땡기더라고요. 아마 분들이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를 많이 피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단 거는 더 안 드시는 편이고 새콤한 걸 많이 찾으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싱거워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컨디션 이렇게 안 좋고 뭐 항암 때문이든 뭐 다른 이유든 이렇게 속이 메슥메슥하고 그럴 때 싱거 먹으면 조금 들어가요. 도토리 무침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토리가 오래 먹었을 때 장 건강에 도움 준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장 쪽 안 좋으신 분들은 도토리묵 종종 드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암 치료 5년 기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9년에 판정받고 임상 및 항암 1년 받고 수술하였습니다. 5년 기준이면 언제부터일까요? 암 치료 시작부터일까요? 아니면 수술 후부터일까요? 중증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이에요. 완치 판정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나서 5년입니다. 그럼 치료가 끝난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수술 후 암이 재발하지 않고 5년 혹은 항암을 하고 완전 관해가 된 후 5년 두 기준으로 완치라고 판정합니다. 보통 5년을 잡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잡아요. 연구를 할 때는 병이 이쯤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5년 잡는 경우도 가끔 있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일 흔한 편이고요. 생존율 계산할 때 그렇게 잡아요. 완치 판정은 아까 그 댓글에 나온 것처럼 암이 발견되면 그 발견 시점과 수술해서 혹은 뭐 항암 물기 다 없앤 시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강 두리뭉실하게 5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왜 5년일까요? 행정적인 이유들도 조금은 있고요. 뭐 그냥 기록 보관 기간 같은 게 5년짜리로 보통 넘어가면은 내 의무 기록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5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이유로는 대략 5년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생존을 돼 있다면 그 뒤로는 그 암의 영향을 받아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큰 이제 변동성이 사라지는 그런 시기로 봐서 5년을 잡는 게 많아요. 완치 이후에 5년이면 많이 안전하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끝났다의 의미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생 관리를 하면서 재발하지 않게 생활 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글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